안녕하십니까?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모되는 엘리트, 사마천의 건원일의 장상명신 연표, 동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 시대의 화려한 영광이 어떻게 당대 최고 인재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는지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핵심 분석 대상은 사마천 사기의 표입니다. 특히 건원일의 장상명신 연표는 전통적인 관점처럼 명예의 전당이 아닙니다. 이 표의 건조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상 한무제 시대 최고 엘리트 집단의 사망자 명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천의 침묵의 고발입니다. 사마천이 창안한 표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는 복수의 사건과 인물을 동일한 시간축 위에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구조적인 패턴을 드러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독자는 장상명신이라는 화려한 제목과 그 표 안에 기록된 인물들의 비극적 최후, 즉 처형, 자살, 면직이라는 끔찍한 불일치를 강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본 영상의 핵심 가설은 이것입니다. 이 표는 한무제 시대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 소모된 인재들의 목록을 데이터로 제시함으로써 절대 권력이 개인의 삶과 공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고발하는 사마천의 데이터 기반 고발장입니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4단계 모듈을 따를 것입니다. 모듈 1에서는 재상승상 그룹의 데이터를 정량 분석합니다. 모듈 2에서는 장군 그룹을 내조와 외조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모듈 3에서는 저자 사마천 자신의 트라우마가 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듈 4에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첫 번째 모듈, 재상의 순환사입니다. 한나라 백관의 수장이었던 재상들이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은 권력과 생존의 반비례 법칙입니다. 한무제의 황제권이 절대화될수록 공식 정부 외조의 수장인 재상의 지위는 약화되고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이는 일 재임 기간의 단축, 그리고 이 비극적 최후의 증가라는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명백한 단절을 보여줍니다. 초기 한나라, 즉 고조에서 경제까지의 재상들은 소하 13년, 주하부 8년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임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한무제 시대 재상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5.1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후기로 갈수록 2-3년 단위로 교체되는 단명 승상이 속출합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교체 사유, 즉 그들의 최후입니다. 한무제 시대 재상 13명 중 무려 6명. 이채, 장청적은 자살했고 조주, 공소나 유굴리는 처형당했습니다. 면직 후 처형된 2영을 포함하면 치명률이 46%에 달합니다. 초기 한나라 재상들의 데이터를 보시죠. 고조시대 소하, 해제시대 조참, 문제시대 진평. 이들은 모두 천수, 즉 병으로 사망하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경제시대 주하부가 황제와의 갈등 끝에 옥사하며 비극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무제 시대 13인의 명단입니다. 천수를 누린 공소농, 석경 등도 있지만 명단의 절반 가까이가 면직을 당하거나 자살, 처형이라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장상명신 연표는 이들의 이름과 그 끔찍한 최후를 건조하게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한무제는 어떻게 이들을 통제했을까요? 핵심 도구는 바로 홍리라 불리는 가혹한 법률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이 홍리들을 감찰직에 임명하여 재상그룹을 감시하고 탄핵하는 평행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재상은 더 이상 백관의 수장이 아니라 황제가 임명한 법률 사냥꾼들의 최고의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홍리 시스템의 관계도입니다. 황제의 의지가 홍리 집단을 통해 집행됩니다. 홍리들은 황제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 법률을 무기로 재상그룹을 공격합니다. 이채, 장청적, 조주 같은 재상들은 모두 이 홍리들의 집요한 법적 추궁 끝에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 장군의 명함입니다. 표는 재상상과 장군장을 나란히 기록합니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기 동안 장군들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는지 분석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웅, 위청과 곽거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장군의 보편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황제의 비서실이자 가족 외척으로 구성된 내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위는 대사마였으며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오히려 외조 권력의 몰락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외조 장군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광 가문입니다. 당대 최고 명장 이광은 내조의 견제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결국 자결합니다. 그의 아들 이감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다 곽거병에게 사법 절차 없이 암살당합니다. 표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이광리는 황제의 외척으로 제2의 위청을 꿈꿨지만 원정 중 가족이 무고의 난에 연루되자 돌아갈 곳을 잃고 적국인 흉노에 투항하고 맙니다. 결국 내조에 속하지 못한 장군에게 군공이란 성공하면 본전이고 실패하면 일가멸족으로 이어지는 러시안 룰렛에 불과했습니다. 표는 이들의 화려한 출전 기록과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건조하게 병치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모듈, 저자 사마천의 시선입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의 나열 속에는 사마천 개인의 트라우마, 이릉의 화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BC 99년 사마천은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합니다.
그가 표를 편찬하며 BC 99년의 기록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무력했던 재산 공소나 사마천을 법률로 올가맨 홍리 시스템의 정점 두주,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던 장군 이광리. 표의 BC 99년 행은 사마천에게 사적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표의 직접적인 비난을 담지 않았습니다. 표에는 55년 이광리가 흉노를 쳤다와 같은 건조한 사실만이 기록됩니다. 바로 이 건조함이 사마천의 가장 강력한 비판 형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열전에서 폭발시키는 대신 표에서는 철저히 억제합니다. 표는 국가 시스템의 공식 입장을, 열전은 그 이면의 진실과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이 기록의 대비를 보시죠. 표에서 이광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장군이지만 열전에서는 무능한 원인 제공자이자 사마천 고통의 원흉으로 폭로됩니다. 표에서 두주는 국가의 어사대부이지만 열전에서는 법치를 파괴한 홍리로 고발됩니다. 표의 객관적 기록과 열전의 주관적 서술, 이 둘 사이의 괴리가 한무제 시대의 타락을 입체적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장상명신. 장군과 재상 그리고 유명한 신하들이라는 이 제목이 가진 비극적 아이러니에 대하여 한무제 시대의 명신, 즉 유명한 신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표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그것이 성공적인 경력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무제 시대의 명신이란 국가 시스템의 최고의 소모품, 즉 황제의 의지를 관철하는 재단의 재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유명세는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형되거나 자살했는지 그 스펙터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마천의 최종 판결입니다. 건원일의 장상명신 연표는 영광의 기록이 아닌 고발장입니다. 이 표는 절대 권력 하에서는 정의가 작동하지 않음을, 오직 황제의 의지와 그 의지에 의해 소모되는 인간 부속품들만이 존재함을 데이터로서 냉철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가 얼마나 많은 명신들의 죽음으로 지탱되었는지 사마천의 이 무서운 역사적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박겉 탑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